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오영훈 도지사가 조만간 제주 제2공항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오늘은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 조언을 구했습니다. 제주도의 입장 발표가 임박하면서 찬반 단체들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오영훈 도지사가 도내 4개 종교단체 지도자들과 만났습니다. 천주교와 불교, 기독교와 원불교 대표들인데 제2공항에 대한 입장 정리 전 마지막 의견 수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갈등을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도민에게 좀 이익이 되는 방안, 이런 두 가지 원칙과 기조를 가지고 종교단체 대표들은 공통적으로 갈등이 평화롭게 해결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간담회는 모두 발언 후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찬성하시는 분들, 반대하시는 분 각각의 나름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분명한 자신들의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것인데 도민의 갈등을 좀 풀고 서로가 좀 존중해주고 아끼고. 제주도는 이달 말까지 국토부에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었지만 오 지사의 해외 출장 일정 등으로 다음 달 초로 연기됐습니다. 다만 오 지사는 모레 출입기자단과의 첫 정례 간담회에서 제2공항 전반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도의 입장 발표가 임박하면서 찬반 단체들의 압박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반대 단체인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오늘 제주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주민투표를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주민투표야말로 이 제주도정이 우리 제주도민의 의견을 듣고 자기 정당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찬성단체도 내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맞불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제2공항 청사net 추진위원회는 집회 후 제2공항 건설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도지사에게 전달할 예정인 가운데 오영훈 지사의 입장 발표에 도민사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제주도와 월정리 마을회가 동부 하수처리장 증설 공사를 합의하면서 5년 8개월 만에 사업이 재개됐는데요. 이 사업허가 조건으로 이 증설 공사로 인한 진동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용천동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시험하기 위한 평가가 이루어졌는데 현장 평가에서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착공을 앞두고 있는 동부 하수처리장 증설공사 현장. 천공기가 지면에 구멍을 뚫자 진동이 발생하면서 계측기에 표시됩니다. 용천동굴로 향하는 직선 방향으로 4에서 5m씩 거리를 두며 계측을 하는데 13m 떨어진 지점에 이르자 문화재 규제 연속 진동 기준치인 0.07 카인 이하로 떨어집니다. 증설공사장과 용천동굴과의 거리는 200여 미터. 용역지는 증설공사 진동으로 인한 영향이 없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15m도 안 되는 거리에서 이제 허용 진동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가 판단하기로는 용천동굴까지 진동이 확산되지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사전 진동 시험은 증설공사를 위한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 조건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시험 과정을 지켜본 주민들은 한시름 덜게 됐습니다. 우리 구역에 이런 시설이 들어와가지고 하게 되면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오늘 측정한 결과로 이렇게 보기로는 뭐 좀 영향은 덜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도는 이번 진동 시험에 대한 분석을 마치고 이번 주 안에 문화재청에 시험 결과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측정한 진동 시험 결과가 용천동굴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문화재청이 최종 판단하면 공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제주도는 문화재청으로부터 이상이 없다는 통보를 받는 즉시 공사를 시작할 예정인 가운데 문제가 있을 경우 보완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안에 하나 문제가 있다면 그에 따른 수정 또는 어떻게 조치하라는 그 의견에 따라서 그 이행을 저희들이 해나가면서 공사를 준비할 계획입니다. 증설공사의 가장 큰 논란거리가 용천동굴 훼손 우려였던 만큼 문화재청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횡단보도에서 일면식도 없는 7, 80대 노인들을 갑자기 폭행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이 대낮에 이유도 없이 이뤄진 이른바 묻지마 폭행이었는데 피의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진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따금 기자가 보도합니다. 횡단보도 신호등이 켜지자 길을 건너는 보행자들. 노란색 옷을 입은 남성이 뒤따르던 보행자를 지켜보더니 갑자기 주먹을 휘두릅니다. 갑작스런 공격에 바닥에 쓰러진 보행자는 70대 여성.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공격을 한 남성은 불과 나흘 전에도 1km 거리의 횡단보도에서 또 다른 80대 노인을 폭행했습니다. 남성은 이곳에서도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서 있던 80대 남성의 얼굴과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피해자 가족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할아버지가 이날 이후 바깥에 나가기도 두려워한다며 목격자를 찾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글을 본 시민들은 대낮에 벌어진 이른바 묻지마 폭행에 두려움을 호소합니다. 저희도 겪을 수도 있고 이유도 모르니까 억울하고 속상할 것 같아요. 일면식도 없는 노인들에게 갑작스런 폭력을 휘두른 범인은 30대 남성. 지난해에도 특수상해 혐의로 처벌을 받았고 이번 범행 당시에도 집행유예 기간이었는데 범행 이유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노인을 대상으로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을 일삼는 등 그 행위가 중대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가지고 구속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지난 12일과 9일에도 30대와 20대 남성에게 시비를 걸며 폭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범행 동기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한국관광공사가 서귀포시 주문관광단지 부동산을 제주도에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최근 제주도에 공문을 보내 중문골프장과 관광공사 건물, 주차장 등을 매각하겠다며 2026년 12월까지 협상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번 매각 추진은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지침에 따른 것인데 관광공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중문골프장 매각을 시도했지만 막대한 땅값과 민영화 논란으로 무산됐었습니다. 제주 지역 택시 요금이 4년 만에 4,000원대로 인상될 전망입니다. 제주도는 최근 열린 교통위원회에서 제주도 택시 운송원가 산정 용역 결과 기본 요금 4,200원과 4,300원, 4,400원 가운데 택시 요금 인상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인상 요금은 도민 의견 수렴을 거쳐 제주도 의회에 보고한 뒤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제주 지역 택시 요금은 현재 3,300원으로 지난 2019년에 인상됐습니다. 서귀포 의료원이 출퇴근 시간과 진료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서귀포 의료원은 최근 3년 동안 부서장 4명이 최대 242차례 지각하고 최대 143차례 출근 등록을 하지 않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관리자를 징계하고 근무하지 않은 시간만큼 임금을 삭감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또 위탁 운영하는 제주권역 재활병원의 진료비 2억 4천여만 원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하지 않았다며 관련자를 중징계하고 손해배상 청구와 수사 의뢰를 요구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제주 땅값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상반기 전국 땅값은 0.06% 올랐지만 제주 땅값은 0.35% 내려 전국에서 하락폭이 가장 컸습니다. 제주 땅값이 하락한 것은 2020년 하반기 이후 2년 만인데 토지 거래량도 최근 5년 평균보다 37%나 줄었습니다. 제주를 찾는 내국인 관광객이 줄면서 렌터카와 전세버스 가동률도 하락했습니다. 제주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 5월 렌터카 가동률은 68.3%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9%포인트 떨어졌고 전세버스 가동률은 26.7%로 16.3%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또 우도와 가파도, 마라도 등 부속섬 이동객도 20에서 30%가량 줄었습니다. 한편 휴대전화 데이터에 따른 방문객 1위는 제주시 연동, 내비게이션 검색 1위는 성산 일출봉이었고
키워드 검색 1위는 동문 재래시장이었습니다. 제주개발공사가 지방개발공사로는 처음으로 통합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입주 자격과 임대료 기준이 달라 신청자들이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구임대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다양한 유형을 통합했습니다. 이번 모집에서는 서귀포시 남원읍 신내리의 78세대, 도순동의 52세대를 모집하며 다음 달 8일부터 11일까지 서귀포권역 주거복지센터에서 접수합니다. 제주에 야간경제구역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강환 배재대 교수는 제주도청에서 열린 관광정책 스터디그룹 회의에서 MZ세대를 중심으로 취침 시간이 늦어지는 전 세계적인 트렌드 변화에 따라 금, 토요일을 중심으로 야간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전문가와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야간 경제 전담 조직을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라산 둘레길의 국가 숲길에 산악 자전거나 오토바이의 출입이 금지됩니다. 제주도는 다음 달 1일부터 한라산 천하숲길과 돌오름길 등 국가 숲길 49km 구간에 자동차와 건설기계, 자전거와 오토바이 등 모든 차마의 출입을 금지한다고 고시했습니다. 이곳에 차마가 진입할 경우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지만 성묘와 학술 조사, 산불 진화와 병해충 방제 등은 허가 없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서귀포 해양경찰서의 경정급 간부가 부하 직원 갑질과 근무수당 부정수급 의혹으로 대기 발령 조치됐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